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치과인 토크쇼 대놀 초대석의 진행자 이마늘입니다. 특집으로 진행되는 대놀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죠. 김민겸 회장님 모시고 주요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입니다. 네, 우선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2월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 임기 시작 전까지 유능한 인재들로 임원들을 구성하였고, 임기 시작 후에는 그 전임 이상복 회장님이나 그 전임 여러 회장님들의 그 업적을 살펴보고 그 어떻게 업무를 인수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고,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덱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회무 파악에 임원 선임까지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지난 선거에서 기호 2번의 강현구 후보와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치셨어요. 선거 과정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물론 뭐 당선 발표하는 순간이죠. 당연히 제 예상으로는 표차가 그리 많이 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그 선거 발표하는 순간이 좀 가장 좀 가슴 떨리고 긴장됐던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정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선이 되셨지만 선거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기 강형구 회장 후보와 그 부회장 후보님들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와는 뭐 또 친분도 있으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이렇게 제가 당선되고 그분들은 또 이제 낙선되셨다는 점이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아쉬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우셔도 친분 속에서의 선의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더욱 빛났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4월 14일에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명직 부회장 인선부터 이사 업무 분담까지 임원 구성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으로 구성하셨나요? 네, 각 학교별로 이사 배분을 하기보다는 이사들의 능력을 가장 최우선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사 임명이 안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회무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능력으로 뽑힌 유능한 인재분들이 구성된 집행부의 모습은 어떨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회장실에서 하는 회의는 회장단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안건으로 할지 해서 이사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은 뭐 치과에서 와서 회장단 회의하고 이사회 끝나고 또 이사들끼리 모여서 그 의견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또 오늘 이사회는 시덱스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이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 잘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시덱스가 이제까지와의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방역이라던가 위생에 철저히,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는 시덱스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집중하고요. 제가 뭐 협회 이사로 3년 있었지만 그 맡은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통괄해서 결정해야 되는 자리라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임원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앞서 봤듯이 임원회의의 주요 안건은 아무래도 시덱스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덱스가 꼭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고요. 이제까지 그 보수교육이 한 번도 열리질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는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4점의 보수교육을 이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상반기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 대회가 못 열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기자재 이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회원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속에서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참석하신 회원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끼셔야 되고 페이셜 쉴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러버 글러브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연장에서는 당연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강사들, 연자들께서 이제 비말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자들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학술대회나 오프라인 강의는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시덱스 행사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강의실의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강의실이 좌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강의실에 중계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홈페이지에 그 강의하는 동영상을 올려서 7월 달까지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4만 5천 원 정도 상당의 그 종일 주차권을 1만 원에 이제 팔게 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시덱스가 변화함에 따라 참여 업체의 부스비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치과도 힘들지만 치과 기자재 업체도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부스비를 10% 더 인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참여 업체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미리 그 e숍을 시덱스 홈페이지 내에 만들어서 등록하신 선생님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을 미리 선정해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요.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을 이제 모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치과계의 상생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신다니 정말 큰 귀감이 되는데요. 그럼 시덱스와 함께 개최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일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치 아동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했고, 그 대신에 좀 취약계층에 이제 구강용품을 지원한다던가, 또한 그 버스 광고 그런 거를 늘려서 그 회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계시다 보니까 시덱스와 구강보건회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원들이 선택한 38대 집행부의 공약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조인력난 구인난입니다. 치과계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구인구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리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확대 실시하고,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학원과 MOU를 맺어서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실시하는 380시간의 그 병의원 실무 교육을 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핵심 공약으로 치과 경영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동네 치과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치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임기 내에 각 병의원별로 경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각 치과에서 본인 치과의 경영 실태를 각자 점검할 수 있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치과 경영 악화가 급기야 불법 의료 광고나 의료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인데요. 최근에도 강남의 한 원장이 경영 악화로 돌연 잠적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적인 고발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너무 수가가 저렴하다든가 이벤트성 여러 가지 그 진료를 하는 그런 치과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전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불법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공약으로 정보통신 체계화를 통해서 회원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지금 서울시 치과의사회 홈페이지와 25개 구의 홈페이지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회 홈페이지와 서로 연결시켜서 그 각 분야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빨리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잘 해오셨던 카카오톡 친구를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서치에서는 또 빨리 답변할 수 있고, 그런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회장님이 아닌 그냥 개인 치과 원장으로서의 회장님은 어떠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서초구에서 28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신문을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고 각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내가 좀 의사나 이런 게 해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고요. 항상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환자랑 회원들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는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하고 가끔 시간 날 때는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타시나요? 시간 날 때 집 주변에서 주로 타고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아까 골프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본인의 실력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연습을 안 해서 실력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한때는 그 서울시 치과의사회 골프대회 나가서 3등한 적도 있고 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회장님의 취미 생활부터 주요 공약까지 쭉 듣다 보니까요. 벌써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앞으로 닥친 시덱스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게 가장 목표이고요. 이제까지 여러 회장님들이 잘 가꾸어 놓으신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저의 노력을 조금 보태서 더 좋은 이제 치과의사회로 만들고 또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치과인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회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회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회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님 김민겸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놀 초대석은 모든 치과인분들을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이만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